정치마수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분위기는 야당이 좋은 것 같으니까요. 야당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결과 예측 며칠 전에도 하셨지만 한번 하시죠. 일단 그동안에 사실 점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여론조사 어떤 결과인데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점점 격차가 좀 벌어지는 상황이고 그런 추세는 역시 야당 쪽으로 조금 더 승기가 잡힌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진중권 전 교수가 막대기를 세워도 당선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요. 하여튼 부지깽이든 막대기든 어쨌거나 이제 승기는 야당 쪽에 있다는 것이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분명한 추세선도 그대로다. 더 벌어지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좀 더 벌어질 것 같습니다. 20대 투표율 높이기 위해서 사전선거 독려해야 된다는 그 견해에도 동의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선거가 본투표 날이 공휴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과 내일의 경우에는 내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특히 젊은 세대가 직장을 다닌다든가 또는 바쁜 그런 분들이 주말에 좀 투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투표율도 높일 수 있고 지금 보면 20, 30대의 경우에도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를 지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번 민주당이나 또 청와대 정부에 대해서 실망한 그런 분들의 투표를 좀 더 독려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 의원님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세선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이지요. 근데 다만 여론조사의 응답률 가만히 보시면 야당 지지자들의 응답률은 40%가 훨씬 넘고 여당 지지자들의 응답률은 20%대밖에 안 돼요. 살펴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일주일 동안 여당 지지자들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바뀌느냐에 따라 저는 두 자릿수 지지율까지 갈까? 이 부분은 조금 회의적입니다. 다만 이번에 차이가 두 자릿수 날까 이 말씀.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두 자릿수 지금 추이보다 더 날 거라는 예측이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지 않을까?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번에 저는 재보궐선거의 등락과 상관없이 당락과 상관없이 중요한 두 가지 점이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쪽도 다시는 문제 제기를 못하게 되셨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사전투표 가지고 문제가 많았잖아요. 총선에 대해서도 사전투표가 부정이 있었다. 이래서 계속 문제 제기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앞으로 그건 없어질 것 같아서 매우 긍정적이고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야당 쪽에서 여론조사가 비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조작이라는 문제 제기 계속했고 심지어 어떤 대권 후보는 여론조사 기관 없애겠다, 언론 없애겠다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건 없어지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나마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 선거에 패배하는 것은 공식 이미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 제가 그걸 여쭤보려는데 진전이 제대로 진전이시려면 여론조사대로 여당이 져야지 진전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거는 말장난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다. 만약에 야당이 저런 태도면 또 다른 심판 분위기가 생기거든요. 오만한 쪽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명숙 전 총리 2010년에 그때는 거의 27%, 8% 막 이렇게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명숙 총리에 대한 제 판단으로는 정권의 악의적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0.6% 차로 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젊은 층들은 지금 완전히 뒤집혔다는 게 야당의 판단인데요. 최 의원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그렇습니까? 보시면 되고 부산 같은 경우는 마지막 여론조사 한 군데서 했는데 거기선 30대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는 사실은 이번 이 선거는 귀책 사유가 민주당에 있고 그리고 거의 이게 집권 4년 차라고는 하지만 과거로 치면 집권 5년 차의 선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국민의힘 입장에선 땅 짚고 헤엄칠 선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민의힘의 그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 내부에 후보 없다 뭐 이런 태도였잖아요. 그게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 너무 옛날 분들을 내세우고 그분들 개인에 대한 문제 제기가 너무 많이 되니까 예를 들면 야당 후보를 찍더라도 흔쾌하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두 후보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더라고요. 예. 거짓말 논란 그리고 뭐 심지어 다른 논란까지 부산에서 막 일어나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유권자를 좀 괴롭히는 거다, 네. 정치권이. 예. 이번에 그냥 아예 뭐 이준석 네. 그 전 최고위원이라든지 윤희숙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섰다면 훨씬 더 선거판이 상큼하지 않았을까? 예.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에서 최민희 의원이 나오셨다면 그렇게 됐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옛날 얘기를 자꾸 예. 하시는데 무슨 뭐 저 정권의 악의적인 재판이 있었다. 그 한명수 전 네. 총리가 그때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 예. 아니 무슨 뭐 저 사법부가 언제 정권을 잡은 적이 있나요? 그 정권이 악의적인 재판을 하다니 저는 좀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 역사적인 그 어떤 서울시장 선거 또는 뭐 보궐선거 포함해서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 대체로 아주 근접하게 예. 처음에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벌어지더라도 막상 결과는 아주 근접하게 그 결과가 난 것은 사실은 이제 서울 시민들 전체가 항상 이제 좀 그 균형을 맞추는 그런 효과가 있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방 전체 그러니까 호남이나 또 영남에서 민심의 변화가 있으면 서울도 또 영향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접해서 그 가번의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당초에 저희들은 예상을 했는데 워낙에 이제 그동안 쌓여진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독주 또는 그 폭정이 아주 가속화되고 있었거든요. 근데다가 최근에 보면 단순히 부동산 문제가 정책 실패를 넘어서서 김상조 정책실장이나 또는 최근에는 보면 박주민 의원 같은 분까지도 이분들이 저지른 어떤 잘못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예. 우리가 국민들이 알다시피 임대차 3법의 경우에 사실은 여당에서 법안을 제출했을 때 그래도 이 문제점이 많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이 야당도 반대했지만 일각의 전문가들도 상당히 걱정을 했기 때문에 그 법을 상당히 좀 오래 갈 것 같았는데 상장하자마자 처리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빨리 처리할 줄은 아무도 몰랐단 말이죠. 근데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여당 소속 의원이나 또는 특히 이제 박주민 의원 같으면 자기가 1호 법안을 냈기 때문에 언제 처리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겠죠. 또 정책실장이야 물론 뭐 당연히 청와대에 있으니까 알았을 텐데 그분들이 그 법 통과 전에 자기 임대료를 확 법에 정해진 것보다 올렸단 말이죠. 이것은 사실 내부 정보를 알겠습니다. 이용한 한번. LH 직원들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마 느끼는 이 고통이나 반감 또는 분노가 절정에 달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사실 표심에 점점 영향을 미치면서 오히려 벌어진다. 김 의원님 예측은 이런 어떤 여러 상황 속에서 두 자릿수를 거의 자신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이를. 저는 이번에는 두 자릿수 이상으로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최 의원님 아까 이 부분은 좀 여당 입장에서 말씀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김상조 실장 건하고 다 박주민 의원.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기소를 유지한 건 검찰이기 때문에 저는 정권 차원의 일이었다고 판단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아니 그래서 잠깐만요. 그 사건은 박영욱 전 총리에 대해서 한명숙 총리는 그렇게 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의원님. 대법원까지 갔다가 지금 의원님. 돈을 준 사람이 돈을 의원님. 주지 않았다고 반론 해서 의원님, 그까지 위장 아무리 위장 여론조사에서 판결을 앞선다고 받았어요. 토론에서까지 이러시면 아니 안 뭐 되죠. 여론조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제 일단 반론 한번 도 말은 바로 해야지. 입이 삐뚤어지셨고 말도 틀리셨어요. 반론 한번 들어보시고 반론 이래서 교만해진다니까요. 그런 이건 수치 몇 개 교만해진 게 교만해지려면 국민들 정치권 전체가 앞에 진짜 적어도 안 바른 되는 이야기를 해야 거예요. 돼요. 내용만 아니, 가지고 저 들어오시죠. 뇌물죄로 처벌받은 분이 아직 나와가지고 마치 내용을- 뭐 잘못된 것처럼 재판이 잘못된 잠깐만요. 것처럼 이야기하면 어떡해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한명숙 전 총리가 어디 나오셨습니까?
아니 지금 방금 그러셨잖아요. 아니 제가 말했지 언제 본인이- 한 전 총리가 나선 일이 어디 아니 있습니까? 한명숙 총리가 나서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 찔리시는 거 있으세요? 내가 찔리는 게 뭐 있어? 그런데 왜 그러세요? 의원님들 찔리는 건 네, 내용만 본인이 가지고 찔리는 하시죠 지금 일단 네, 내용만. 네. 예, 예. 내용만. 우선 내용만. 예. 곽영욱이라는 피의자에 대해서 똑같은 재판을 벌였습니다, 당시. 그런데 그게 대법에서 최종 무죄 아니, 판결 뭐 났어요. 무슨 그런데 곽영욱 사건 1심에서 무죄가 나자마자 별건으로 한만호 사건을 들고 왔던 거고요. 아이고. 그 과정에 이러저러한 근데 무리가 최현님. 있다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아니 그렇게 생각한다는 열심히 뜻이에요. 하려고 이번에 대검까지 동원했다가 안 됐잖아요. 한번 뒤집어 보려고 검찰이잖아요. 하다가. 손이 안 최현님, 굽어. 김 의원님, 이 건은 제가 가장 양당의 뜨거운 건인 걸 알면서도 여기서 좀 말리고 싶은 게요. 옛날 얘기니까. 예? 맞아요. 오늘 선거 얘기하시죠. 그냥 예. 전 지나가면서 얘기한 예. 건데 너무 발끈하시네. 오늘 선거 우선 얘기. 예. 그리고 예, 우선 예. 저는 김상조, 예. 박주민 그 외에도 뭐 조응천 의원도 예. 있고 송기현 의원도 예. 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계시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올림 프론테이지로 보면 주호영 원내대표 가장 높으세요. 23%로 나고 있어요. 그런데 꼭 뒤에 뭐가 붙냐면 임대차법에 반대했기 때문에 예. 반대했고 23% 올렸다가 나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임대차법의 정신에 대해서 동의한 사람들이 예. 왜 그걸 실천하지 않느냐. 예. 저는 그런 질책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예, 된다고 그거 생각합니다. 당연한 질책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는 제공해 드려야 예, 되니까. 예. 뭐 어버버버 해갖고 확 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의 경우는 그 과거에 있던 세입자는 아니었어요. 예. 세입자가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임대차법에 관련해서 정확히 법 정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힘들죠. 예. 이건 팩트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1호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5% 이내로 새 계약자하고도 맺으라는 게 법 정신입니다. 예. 그래야 전반적으로 이 임대차 시장이 안정되고 하향 연착륙한다는 의미니까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합법적이고 법치지 내에 있었다. 행위가. 아니요 예. 있었지만 예. 아니 그러니까 법 위반은 아니에요. 예, 박주민 그러니까요. 의원은. 합법적이고 예, 법의 그런데 취지에도 아니요 그게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예. 네, 그러니까 이건 전반적으로 임대차인이 그 과거의 세입자, 새 세입자 상관없이 예. 다 보호하자는 법이기 때문에 박주민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법 정신을 실천하지 못한 것은 예. 그건 지적받아 아, 마땅하죠. 예.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시잖아요. 그래서 23% 올린 게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괜찮으신다. 예. 그건 또 아니죠. 그러나 여당이 더 질책받아야 된다. 이건 맞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질책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네, 거죠. 예. 주호영 원내대표 올린 건 어떻게 보세요? 김 의원님은. 아니 저는 이제 항상 이런 문제에서는 뭐 저 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뭐 임대료를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또 잘못되었으면 처벌을 받든 질책을 받는 건 당연한데 마치 자신들은 무슨 도덕을 그 독점한 양 도덕적인 저 생활을 항상 하는 양 상대방에 대해서는 막 나무래고 꾸짖고 우리는 지선 뭐 최고의 어떤 도덕군자인 양 행세하다가 막상 까보면 늘 땅 투기도 먼저 하고 성희롱도 먼저 하고 범법행위도 먼저 하고 위선은 극에 달하고 이런 정치 세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아주 그 분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는 얼마나 뭐 그 자신들은 깨끗한 척을 했습니까? 또 야당에 대해서 무슨 토착해군이 어쩌고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그런데 막상 보니까 무슨 국민들에겐 그 뭐 일본산 맥주 하나 사 먹는다고 욕하고 이러던 분들이 자기들은 일본에 뭐 부동산 사놓고 주식 투자하고 이러면 국민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그런 건데 뭐 문제가 있으면 너희들도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예. 아, 잠깐만요. 예. 우선 민주당 의원들 중에 국민의힘을 토착 왜구라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토착 왜구라는 말은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온 네. 말이에요. 민주당을 빨갱이라고 국민의힘 지지자들 일부가 얘기하듯이 민주당 지지자들 일부가 국민의힘 쪽을 그렇게 비난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정치인들한테 어떻게 책임을 묻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주당 의원들이 땅 투기를 했다. 저는 투기는 누구든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땅 투기를 먼저 했다니 그거는 틀린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성희롱 문제도 먼저 했다 이 표현은 틀리셨어요. 다만
저 개인적으로도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예, 그리고 그 분노에 반사 이익을 충분히 챙기고 계세요. 근데 과거에 국민의힘 쪽에 성추행 사건이 많았죠. 다만 언론이 많이 좀 봐준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땅 투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그렇게 사이즈가 다른 땅 투기를 하고 이렇게 곱절로 욕을 먹고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땅 투기와 관련해서도요. 국민의힘의 한모 의원 대구 경북에 사시면서 평창에 무려 27만 평, 제 기억 27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땅을 평창 올림픽이 준비되는 기간에 사셨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언론이 막 땅 투기를 파는데 그 액수를 보면 예. 그 27만 제곱미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 땅 투기는 야당이니까 보도하지도 않고 여당은 야당의 땅 투기나 잘못에 대해서는 선거 기간에 입을 다물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저희 MBC는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여쭤보겠습니다. 알죠. 예.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최 의원님 말씀을 요약하면 한 민주당의 잘못은 2인데 원래 진보적이고 깨끗하다고 말을 해와서 더 욕을 먹는 것이고 사실 야당은 잘못이 한 5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5일은 모르겠고 예. 사이즈가 다르세요. 사이즈가 더 크다는 말씀을 하시는 네, 거죠. 사이즈는 빅 그런데 사이즈세요. 우린 깨끗하다고 얘기하고 위선 때문에 욕을 먹는 건 알고 계신 거죠. 더 그거에 대해서는 더 분명히 강하게 주장을 네, 하시는 저는 것 더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라고 노력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계세요. 예, 그리고 예. 제 주변에도 많이 있고 예. 그런 분들이. 그런데 몇 분 때문에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는 국민의힘에도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국회의원을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은 아무래도 스스로 높인 도덕적 예. 기준에 더 맞춰서 살아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 지적에 일부 동의하나 그러나 무슨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갖고 태어나서 지고지순 절대 도덕이 어디 있습니까? 다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그건? 예. 김 의원님. 그러니까 이쪽 여당 쪽은 어떤 도덕적 기준을 너무 높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지금 위선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지 절대적 부패의 크기에 있어서는 야당이 얘기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 주장이신데요. 예. 국민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 저는 정말 입을 다물 수 없을 만큼 예. 황당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렇게 변명을 해도 말이 되는 변명을 해야 그래도 국민들이 표를 주든 최소한 애정을 좀 버리지 않든 하지 이제는 내가 뭐 잘못했냐 이런 식의 변명을 하면 아니, 의원님.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니, 의원님. 최근에 한 보면 당대표가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사과하는 것 자체가 별로 우리가 봤을 때 저게 진정성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됐지만 지금 근데 그래도 지금 보면 발언하신 사과할 것 생각이 중에 없어요. 아니요 사과하신 것 중에 사과는 분명히 있었지 아니 그래 않습니까? 그게 예. 사과도 이런 예. 게 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그래 앞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과가 될 수 있는데 예. 저희들 잘못했습니다. 그래 어쩌란 말이야. 당신들 더 잘못했잖아. 이래 나오면 예. 그게 사과입니까 어디? 지금 예. 딱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더 유권자들이 심판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제가 들은 거로 하나만 수정해 드리면 잘못했습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아니고요. 아니 태도가 그렇다는 아니, 말이죠. 의원님.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 세상에는 의원님. 얼굴에서 말하는 거하고 그 태도와 그다음에 인식의 차이는 충분히 누구든지 알아챌 근데 수가 있거든요. 아니 의원님. 제가 언제 어쩌란 말입니까? 그랬습니까? 아니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죠. 예, 의원님, 그러니까 아니 저는 보여요. 의원님 태도는 너무 교만하게 보이세요. 저 봐요. 저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상대방을 토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지율에 너무 취하시면 곤란해요. 두 분에게 제 지지율도 아닌데 김 의원님 제가 두 분께 게다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한 말씀 예. 드려야 되는 게요. 의원님, 그러면 이런 정치 토론에 민주당 의원들은 못 나오는 거죠? 민주당 아니 그게 쪽 아니고 패널들은? 제가 만난 수많은 토론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처음 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어떤 내용만 가지고 가능하면 좀 토론을 해주셨으면 네, 하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데 상대방의 태도나 분위기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감정 싸움이 되니까요. 네, 내용만 가지고 너무 내용만 가지고 무시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예, 예.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잘못했다. 그래도 팩트는 팩트대로 전달을 드려야 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통상적으로 저 말 좀 잘못했다고 하면 할 안 때는 되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잘못했다고 할 때는 우리가 뭐 이런 잘못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한 말이나 우리의 약속과는 달라져서 미안하다 이러는 거지. 우리가 아니. 약속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좀 적더라도 과도하게 우리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쪽은 더 나쁩니다. 이거는 아니죠. 다시 한번 반론 한번 들어보시고 의원님, 예. 제가 의원님 말에 반론을 한 것은 자기들은 무슨 지고지순한 도덕 그런 걸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드린 거잖아요. 사람 몸을 갖고 태어나서 지고지순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근데 그런 소설에나 식이잖아요,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안 그랬다는 얘기를 늘 드리는 그랬잖아요. 거예요. 언제 그랬어요? 항상 그랬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좀 지금도 그러고 올라가시니까 있잖아요, 보고. 아니요, 지금 너무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제가 뭘 너무해요? 집 밟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내용만 가지고요. 내용. 네, 지금 말을 못하게 하시니까. 말씀하시죠. 말씀하시고 그래서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요. 도덕적 기준을 높인 쪽은 그 도덕적 기준을 어기면 더 많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해요. 근데 의원님, 저는 민주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평론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래서 뭐 이게 뭐 민주당은 잘못 안 했다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자꾸 매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건 또 곤란하지 않습니까? 듣는 사람은 다 그렇게 듣고 있어요. 그리고 아니 더한 것은 어떻게 그게 오만하신 거예요? 오만한 게 어떻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의원님하고 똑같이 아니 그게 듣습니까? 아니고 오만한 게 아니고 아니 그런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구든지 그렇게 알아듣게 이야기하고는 아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아니, 의원님, 인식의 차이가 있는 그게 거예요. 아니죠. 의원님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건 자, 전체주의적 사고시죠. 일단은 시간도 짧은 상황이고요. 이 내용이나 분위기 이런 얘기는 좀 빼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얘기가 진전이 안 되니까요. 다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없고요. 저는, 예. 네. 그러면 다음 얘기 넘어가도 될까요? 네, 오세훈 후보. 예. 그래서요. 그 얘기 여쭤볼게요. 네. 오세훈 후보 그 용산 발언 어떻게 보세요, 김 의원님은? 그런데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선거는 오늘 또는 이제 미래를 네. 향해서 많은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되듯이 지금 주택 정책이든 부동산 정책이든 또는 정부의 그 오만불손한 태도와 예. 또 여당이 지금 벌인 여러 가지 실정 또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무능한 국정 이거에 대해서 심판하고 미래를 보는데 오세훈 후보는 10여 년 전의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평가잖아요. 예. 그 평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조금 과도한 이야기를 했다면 예.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고 또 사과를 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합당하게 뭐 비판을 받는 것은 비판을 받을 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 자체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건 인정하시는 건가요? 본인이 이미 맞네 제가 부적절합니다 하고 사과를 했으니까 그것은 본인의 뜻에 뭐 충분히 받아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떠세요? 그렇게 민주당의 사과도 똑같이 받아들여져야 되겠죠. 예. 그 부분은. 근데 저는 용산 참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돈을 벌려는 사람들과 작은 내 돈을 지키고 거기에 조금 더 이익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예. 충돌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국가 권력이 큰 돈 벌려는 사람 편을 일방적으로 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약자에 대해서 단체가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그 지원한 단체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가 권력이 큰 돈 벌려는 사람 편을 들다가 사람들이 많이 죽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의의 경찰까지 한 명 예.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국가폭력과 큰 돈 벌려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이거를 그런 시민사회단체가 무슨 그것도 아주 작은 단체였거든요. 그 단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 폭력 사태를 일으킵니까?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그래서 이런 사건에 대한 서울시장 후보의 태도가 예. 검증 대상인 건 확실하죠? 뭐 특별히 뭐 별로 저는 예. 대꾸하고 그 싶은 부분에 이야기가 대해서는- 아닙니다. 하도 예. 사건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규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 저보고 대답을 하라니까 그냥 저는 조금 역사적 사건이고 이미 다 지나간 사건이고 그에 예.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다 끝났거든요. 예. 합당한 여러 가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새로 재수사를 해서 또 그거에 대해서도 다 끝난 예. 사안이거든요. 다만 이제 그 평가를 할 때 오세훈 후보가 이 민감한 사태에 대해서 조금 자신의 그 입장을 국민들이 조금 오해할 수 있게 발언한 데 대해서는 또 충분히 사과를 했으니까 예. 저는 뭐 그에 대해서 충분히 후보자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사과는 잘한 거고요. 예. 그런데 의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과거 일이라는 게 사실 오세훈 후보는요. 10여 년을 공직에 안 계셨어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공직에 있을 때 일 그런 것을 검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는 검증의 치유복권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세요. 지금 네, 하고 네. 있잖아요. 자, 그런데 왜 그걸 문제 삼으세요? 예, 그 발언도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양쪽 지적하실 거 다 지적하셨고 마지막으로요. 그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 아주 짧게 정리해 주시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은 최 의원님부터 재보선 결과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뭐 어떻게 거기에 보세요? 대해서는 예. 양론이 있습니다. 예. 재보궐에 이긴 쪽이 유리하다는 쪽도 있고 예. 재보궐 선거에 지면 예. 그 후에 또 뭐 그러니까 다른 평가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는 사실 그 후보가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다시 반성하고 더 전열을 정비하는 기회가 될 거라는 평가가 있는데 예. 저는 지금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예. 중요한 건 이후에 어떻게 하냐다 예.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결과와 대선에. 아니 저 국민의힘 입장에서 만약에 이번 보궐선거에 졌다면 대선은 뭐 해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보궐선거에 승리한다면 한번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새로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 이번 보궐선거에 승리하는 것이 대통령 선거에 도움되는 것은 뭐 당연한 사실입니다. 예. 오늘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더 하면 약간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